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한국사가 아닌 세계사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대립하던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동맹 관계를 삼국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영국과 동맹을 맺어 유럽에서의 고립을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비스마르크 시절에는 러시아와 협약을 맺었던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서 영국이 러시아가 흑해 그리고 발칸반도로 진출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영러 협상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맺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에 대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발칸반도에서는 세르비아 중심으로 슬라브족 통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가 슬라브 계열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슬라브족의 독립이 저지되자 슬라브 계열의 세르비아가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저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반도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사이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던 1914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을 들어 전쟁에 참여하였고 게르만족인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면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발칸반도에서 시작된 분쟁은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동맹국 측에는 불가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연합국 측에는 이탈리아와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존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전쟁 참여 대가로 오스트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베네치아를 요구했으나 오스트리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많은 땅을 준다고 약속한 연합국 측을 지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독일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독일은 단기간에 독일 서쪽에 있는 프랑스를 점령한 뒤에 동쪽에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슐리펜 계획을 세우고 프랑스로 진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수도 파리 근처의 마른강 유역에서 발생한 마른 전투와 솜강 유역의 솜 전투, 그리고 베르댕 전투에서 프랑스, 영국군이 참호를 파고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은 독일의 계획과는 달리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국 해군에 힘입어 연합군이 바다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독일로 가는 모든 바닷길을 봉쇄하여 독일로 가는 식량과 군수물자의 운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잠수함을 개발하여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 독일이 차지한 바닷길로 들어오는 모든 배를 잠수함으로 무차별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영국을 고립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립국의 선박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연합국 편에 들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느 정도 서부전선을 정리한 독일은 동부전선에 집중하여 러시아와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에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진 러시아 국민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러시아는 결국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동부전선에서는 강화를 통해 마무리한 독일이었지만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군의 항전은 더욱 강화되었고 불가리아와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등 독일 편에 있었던 동맹국들이 차례로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전세는 동맹국에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장기화로 인해 독일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킬군왕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빌헬름 2세가 퇴위되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독일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휴전조약을 맺으면서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파리 강화회의라고 합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전쟁 과정에서 무너졌던 유럽 각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주장하면서 민족 자결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전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모습으로 이 민족 자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승전국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 독일이 군대를 키우는 것을 제한하는 군비 축소를 지시하였고 독일의 모든 해외 식민지를 빼앗았습니다. 또한 알퐁스 도데의 소설인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1871년 빼앗겼던 알사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게 돌려줄 것과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이후 나타난 세계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개된 전쟁의 모습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전개 과정상에서 보여진 참호전입니다. 참호전이란 적의 총, 포탄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참호전이 1차 세계대전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이란 국가가 모든 국력을 전쟁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은 전쟁을 직접 하는 군인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쟁만 일어났다면 1차 세계대전부터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우는 군인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은 물론 후방에 있는 여성, 아이들까지도 물자를 만들고 전투원이 되는 등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여성들도 드디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차 세계대전부터는 탱크, 독가스, 비행기 등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여 전쟁의 양상이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기의 개발로 전쟁의 규모와 피해는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전쟁들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에는 전제 정치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졌습니다. 독일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으며 오스만 제국 역시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기존의 전제 정치를 대신하였습니다. 승전국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쟁은 유럽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유럽의 승전국들 역시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 과정에서 연합국 측의 전쟁 물자를 지원해주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베르사유 체제 수립 과정과 같은 전후 문제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후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통일 당시 얻지 못했던 미회수 지역을 획득하여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참혹한 세계전쟁을 경험한 유럽 각국은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의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고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수단이 없어서 강제성을 띠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연맹의 문제점은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1차 세계대전 중에 내부적인 혁명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쟁을 일찍 마친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